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그런 상태 변화되는데 주요한 원인이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원래는 이제 압력도 영향을 주는데 주요한 상태가 변하는 이유는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그럼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인데 뭐 하냐면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이거를 열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을 막 가해주면은 뭐 10도씨였던 애가 막 20도씨, 30도씨 올라가지, 온도 변하지. 근데 이게 액체였던 게 기체가 되기도 하고요. 얼음 같은 거 가열하면은 이제 액체가 되기도 하고, 상태에 변화시켜주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열 에너지 이동하는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항상 이동하는 거야.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 뭐 거의 다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만약에 찬물을 이렇게 담가, 나중에 똑같아져 온도가. 왜냐면 뜨거운 물에 있던 열 에너지가 찬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아지죠.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잘 봐요. 0도씨 얼음도 있고 0도씨 물도 있는 거야.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음물이 있어. 그러면 얼음이 막 녹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0도씨 얼음도 있고 0도씨 물도 있는 건데, 물이 더 활발할 것 같아? 얼음 입자가 더 활발할 것 같아요? 물 입자가 더 활발하죠? 에너지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얼음이 물로 될 때 열 에너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에너지 더 많은 거는 물이야, 물. 근데 물인데 50도씨 물이 있고 100도씨 물이 있어. 온도가 더 높은 애가 열 에너지 더 많이 받으면 온도 높아지는 거고 더 활발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상태가 똑같다라고 하면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많은 거야. 이해가시지? 근데 막 물을 끓이다 보면 100도씨인데 여기 기체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100도씨 물도 있는 거고 100도씨 수증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보다는 수증기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근데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열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어떤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면, 뭐 이거를 그냥 물이라고 생각할게. 물이라고. 이제 얼음이었던 애가 점차 온도가 올라가다가 0도씨가 되잖아? 0도씨가 되면은 녹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녹는 동안에, 이게 지금 시간이긴 시간인데 이거는 지금 가열 시간이야, 가열 시간. 열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는 거야. 녹는 동안에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액체가 열 에너지가 더 많은 애기 때문에 이거 열을 흡수를 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데 열을 쓰는 거야. 온도를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다 녹았어. 다 액체가 됐어. 그때부터는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가 있어. 그거를 녹는 점이라고 해, 녹는 점. 알겠어? 녹는 점은 무슨 시간이 아니라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녹을 때 온도. 녹는 점은 녹을 때 온도야, 녹을 때 온도. 근데 고체가 액체로 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거를 녹는 점이라고 해.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녹는 점에서 융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해. 그러니까 얼음물이야, 얼음물. 고체랑 액체는 어떻게 함께 있나 싶은데 얼음이랑 물이 있으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체만 있는 거고 여기는 액체만 있는 거지만 이 구간에서는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쵸? 다 녹고 난 후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 온도가 왜 안 올라가냐? 상태 변화할 때 용해하는데 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짜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0도씨가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요때는 얼음 플러스 물이야. 나중에 물로 다 변했어.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다. 자, 왜 그러냐면 요때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 써요. 융의 열을 흡수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 융의 열이다 이렇게 나와. 융의 열을 흡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인 애를 계속 온도를 올리다 보면 액체 상태에 있는 애를 온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 물이라고 칠게 그냥 이 물질을 100도씨가 되면은요 얘가 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물을 끓이다 보면 가끔 한 70도씨 이런데 여기 밑에 기포 조금씩 생겨서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끓은 게 아니라 이 물에 녹아있던 기체가 있어. 물에 녹아있던 기체.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 진짜로 100도씨가 되면은 진짜 막 바글바글 끓어 이렇게. 자, 그때도 온도계가 안 올라가요. 쭉 유지가 돼. 왜 그러냐면 이때도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체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을 흡수를 해야 돼. 열 흡수.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해 가실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기체만 됐다.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기체만 되면. 그리고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 이때는 끓는 점이라고 해. 이것도 좀 유식하게 왜 그럼 온도가 유지가 되냐? 기화열, 기화시키는 열,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 봐봐요. 뒤에 넘겨서. 자, 에탄올을 넣고, 에탄올 넣고, 이게 에탄올을 가열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에탄올이 불이 잘 붙어. 예, 알코올이니까 그렇죠? 그냥 직접적으로 가열하다 보면 여기 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 같은 거 가열할 때는 물중탕이라고 하는 걸로 해요. 물중탕.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물을 끓여서 에탄올을 가열하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에탄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하여튼 물중탕으로 가열하고, 요런 뭐 시험관에 넣고 끓이고 요런 실험할 때는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야 돼요. 이 안에 끓임 쪽. 끓임 쪽이라는 거는 이제 막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끓임 쪽에 들어가면은 작은 기포가 많이 생겨. 큰 기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끓임 쪽은 왜 넣냐?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는 것이다. 자, 일단 이렇게 실험한 다음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에서 유지가 돼 쭉. 요때 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탄올의 끓는 점은 얼마냐면요. 끓는 점은 78도씨예요. 에탄올은. 물은 100도씨인데 에탄올은 78도씨가 되면 끓습니다. 끓는 점이 78도씨야. 물은 딱 100도예요. 네, 물은 100도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거야. 사람들이 물이 끓으면 100도라고 하기로 정한 거야.
그래서 100도인 거야. 그거는 정해가지고 그냥 정한 거야. 물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물을 끓여봤더니 100도가 아니라 물이 끓으면 100도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영도도 마찬가지. 영도도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거는 딱 100도가 맞아요. 물론 기압에 따라는 달라져. 기압에 따라 그날 날씨 뭐 이런 거에 따라. 근데 1기압에서는 100도가 맞습니다.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가 맞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는 에탄올의 기화가 일어나는 거야. 에탄올의 기화. 근데 이 상태로 막 끓이면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찬물에서는 여기는 에탄올이 액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찬물 때문에 여기 에탄올이 여기 쌓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요 가지 달린 부분에다가 위치하거나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한 거야. 고체를 가열하다 보면은 이건 가열입니다. 가열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 녹는 점이 되면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상태 변화. 이해가시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뭐해? 융의 열을 흡수를 해. 그래서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다 액체가 되고 난 후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끓는 전까지는. 여기서는 기화열을 흡수를 해. 기화열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기체가 다 되고 나서는 온도가 올라가요. 이해가시죠? 자, 고체가 융해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거거든. 녹는 거. 녹는 점 써요. 녹는 점. 액체가 기화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 액체를 가열할 때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액체랑 기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거고,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127도씨, 끓는 점이 97도씨라고 할 때,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안 어려운데 학생들은 어려워하더라고. 녹는 점이 마이너스 127도씨면, 잘 봐. 마이너스 127도씨가 되면 녹는다 이 소리지? 그럼 그거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무슨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낮으면 액체로 있어요? 고체로 있는 고체. 고체로 있는 거지. 고체로 있다가,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뭐 마이너스 200도씨다. 그럼 마이너스 127도씨가 되면 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상태로 있어야 돼? 고체로 있는 거지. 그러다가 마이너스 127도씨가 되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지.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0도씨다라고 하게 그냥. 97도씨가 끓는 점이래. 끓는 점에서는 뭐 하는 거야? 액체가 뭐 하는 거죠?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도씨다. 그럼 어떤 상태로 있어요? 100도씨면 기체지, 그치? 끓는 점보다 크면 기체야. 근데 어는 점이랑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은 액체지, 액체. 그러니까 25도씨일 때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액체로 있는 거죠, 액체로. 그러니까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고체로 있어야 되고, 녹는 점이 되면은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값, 25도씨는 요거랑 이거 사이잖아, 사이. 여기 20을 썼지만, 25도씨가 되면은 액체로 있는 거지, 그 다음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기체로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개념 확인 문제를 82쪽에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좀 풀어보자. 따르세요. 잘 이제 책을 잘 읽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 자,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온도가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야. 근데 이게 이제 정의가 좀 맞나 틀리나 그러기 쉽잖아요. 그럼 이제 읽어보시는 겁니다.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건 정의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여기 뭐 에너지 한 형태로 열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 말이 없네. 여기 있네요.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다른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아무튼 정확하게 나눠있네. 그래서 열 에너지는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해. 그 열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맞아. 이 정의가 맞아. 같은 양의 얼음, 물, 수증기 중에서 열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수증기죠. 수증기 활발하네. 에너지가 많으면 활발한 겁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방금 근데 우리가 배운 건 흡수하는 데까지만 배운 거긴 해. 이제 방출하는 것도 배울 건데 열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을 합니다.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거고요. 자, 물질을 가열하면 열 에너지가 증가하고 물질을 냉각하면 열 에너지가 감소한다. 맞지? 답은 2번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요런 문제 풀 때는 처음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 고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액체부터 시작하는지 고체부터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 네, 이거 고체니까 당연히 이거 고체고, 가열하다 보면 이제 T는 무슨 온도가 뭐가 되냐면 얘는 끓는 점이 아니지. 녹는 점이 되는 거야. 녹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체랑 액체랑 공존을 하는 거예요. 녹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녹고 난 다음에는 액체만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 고르시면 되고, 상태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1번 골라주시고. 자, 온도 T는 이제 요 앞에서의 온도 T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 나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라고 쓰시면 돼.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4번에 자, 이게 막 활발하게 되죠?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건데 열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고체보다 액체가 인력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진다. 이거 하나 고르셔야 되고, 물이 끓는 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흡수한 열 에너지가 입자 배열 변화시킨 게 맞아. 이해가시죠? 조금 더 활발한 입자 배열로, 불규칙한 입자 배열로 바뀐 거야. 3번, 5번. 그 다음에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배운 거 내서 하시면 되는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우산이 마른다. 이거 맞아요.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화된 거고, 이거는 융해된 건데, 융해열 흡수한 거고 기화열 흡수하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기역 니은은 이제 다시 배울 거야. 일단 니은 디귿 골라주시고. 자, 이게 이제 얼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마이너스 50도씨 얼음부터. 여기는 이제 고체, 이거 고체 플러스 액체, 이거 액체, 이거는 액체 플러스 기체, 이거는 기체, 요거는 녹는 점이 0도씨, 끓는 점이 100도씨. 자, A 구간에서 입자 운동 가장 활발하다 아니고요. E 구간이 그럴 거고요. B와 D 구간에서 상태가 변한다. 이거 맞아. 중요한 게 잘 봐.
여기는 일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변하는 거는 A나 C나 E일 것 같아, 그치? 근데 그거는 온도가 변하는 거고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이거 뭐 상태 변화되는 구간 고르라고 하면은 뭐 요게 변화되는 거네. 이거 이렇게 막 고르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화되는 거는 이제 B랑 D가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C 구간에서 얼음과 물이 함께 있다. 아니지, 여기는 액체만 있는 거야. 액체만. 물만 있는 거야. 물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거 맞지? 기체이면서 온도 높잖아요. 그래서 니은, 리을, 니은, 리을 2번이네. 2번 고르면 됩니다. 이 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으로 오른 것은 자,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그런 거야.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열에너지 흡수해서 물의 기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이 구간 중 다음 현상에서 이용한 열에너지가 출입하는 구간을 쓰시오. 내가 아까 몇 번까지 풀라고 했죠? 9번까지 하라고 했죠?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음료수를 함께 넣어서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한다. 좀 어렵네 이거는. 일단 이건 좀 이따 해야겠다. 이건 왜냐면 이제 융해됨에 열에너지 출입하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여서 그래. B 쓰면 되겠다. B 씁시다. 이게 왜 음료수가 시원하냐면 얼음이 녹을 때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얼음은 열에너지 흡수했고요. 주변은 열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B 구간에서의 과정을 이용한 겁니다. B 쓰면 되고 일단 9번까지 합시다. 자, 물의 온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는 게 아니에요. 끓임 쪽을 넣는 이유는 이게 막 끓어 넘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열하면 물입자 운동 활발해지는 거 맞고 물이 끓는 동안에는 가열을 해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고요. 물이 끓기 전보다 물이 끓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가 크다. 끓기 전보다는 끓을 때가 온도도 더 높은 거고요. 열에너지 큰 거 맞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 흡수한 열에너지가 물입자 사이에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된다. 이런 게 맞아요. 이게 맞는 줄 아셔야 돼. 글씨를 읽어 두셔야 됩니다. 인력을 끓는 데 사용된다. 맞아. 그 다음에는 이제 열을 방출하는 경우에요. 자, 75쪽. 요게 조금 더 어려운데, 냉각을 하다 보면, 냉각을 해.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시간은 냉각을 해, 냉각. 그러면 액체였던 애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겠지. 근데, 분명히 냉각은 하는데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야. 냉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안 떨어지냐면,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누가 에너지가 많지? 액체가 많아, 고체가 많아, 에너지가? 액체가 많죠. 근데 고체가 되면은 액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가 되려면 열 에너지 방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냉각은 하고 있는데 열이 방출이 되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냉각은 하고 있는데 열이 방출되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액체랑 고체랑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체가 다 되고 나서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책을 보시면 자, 온도가 떨어지다가 액체가 고체로 될 때를 어는 점이라고 해. 그때 온도를. 아까 전에 고체가 액체로 될 때는 무슨 점이라고 했어 혹시? 녹는. 그쵸. 녹는 점이라고 해. 녹는 점.
녹는 점, 녹는 온도. 근데 여기서는 어는 온도야, 어는 온도. 어는 온도, 어는 점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면 어는 점이랑 녹는 점은 원래는 같은 거예요. 상황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물의 어는 점이라고 이 0도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액체였던 게 고체로 될 때 0도씨에서 언다 이런 소리고, 녹는 점이 0도씨다라고 하는 거는 얼음이 고체였던 게 액체로 될 때 0도씨에서 녹는다라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그 수치가 똑같은 거지. 이해가? 그쵸? 상황만 다른 거고 온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때 조금 유식하게 응고열이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야. 응고열. 응고될 때의 열이 방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냉각은 하고 있지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알 것 같습니까? 자, 이제는 냉각할 때입니다. 냉각. 이거는 이제 냉각 시간일 텐데, 기체였던 애가 차가워지다 보면 이제 물방울이 되거든요. 액체가 되거든. 그때도 액화열이 방출이 돼, 여기에서. 왜냐면 액체가 더 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방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액화열이 방출이 돼. 그러니까 냉각은 하는데 열이 방출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가 액체가 다 되고 나서는 온도가 떨어지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응고열이 방출이 돼. 응고열이 방출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각은 하는데 응고열이 방출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 얼고 나서는, 다 고체가 되고 나서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잘 봐. 요때의 온도는 우리가 어는 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요때는 용어가 없어. 그냥 그냥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어가 뭐라고 하지를 않고 그냥, 사실 끓는 점이랑 온도는 똑같아. 근데 요때는 이제 어는 점이라는 말을 써. 이때 어는 점은 얼마다 뭐 이렇게. 자, 학습 내용 체크. 액체가 응고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 어는 점. 응고점 아니야. 어는 점. 어는 점이라고 하고, 자, 냉각할 때 상태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정리하면, 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융해라고 하는데, 이때 융의 열을 흡수를 하는 거. 흡수. 그치?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기화라고 하는데, 기체가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기체가 되려면 기화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고 이런 거는 승화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되는 거야. 승화열 흡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게 중요해. 얘네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얘네 이제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 땀이 나면은 액체가 나오는 건데, 그게 땀이 마르면서 어때? 시원해? 뭐 안 시원해? 시원하지? 그러니까 물론 더워서 땀이 났긴 했지만, 땀이 마르는 동안에는 시원해. 왜냐면 땀이 기화돼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해가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면 이제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승화돼. 승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되고 아이스크림은 안 녹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스크림에 있는 열 에너지 자꾸 뺏어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열 에너지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한 적 있죠? 종이컵으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 한 적 있잖아. 얘가 물이 있으면 일단 100도씨까지 가열을 해도 종이가 안 타고 있다가 막 끓잖아? 그럼 100도씨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종이 안 타요. 왜냐면 종이는 그 타는 점이 탈 때 발화점이 400도씨야. 발화점보다는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종이가 안 타는 거죠. 마찬가지로 끓을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종이의 온도가 뭐 10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가열을 해주고 있어도. 자, 그래서 그런 예들을 보셔야 돼요. 예들을. 융의 열을 흡수하는 경우 이 얼음 위에 이제 올려놓잖아. 근데 얼음은 녹아. 얼음은 녹는데 생선은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녹을 때 열 에너지 빼앗아가니까. 생선은 차갑게 유지가 되는 거죠.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은 시원해. 뭐 무슨 뭐 할 때 있나요? 하여튼 뭐 여름철에 뭐 얼음 조각상 옆에 있어. 얼음은 녹아. 근데 걔가 열 에너지 빼앗아가니까 나는 시원한 거야. 이해가시죠? 융의열 흡수하는 경우, 기화열 흡수하는 경우,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나오면 좀 추워. 왜냐면 그 물기가 마르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분수대 주변도 시원해.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여름에 너무 더우면 막 도로에다 막 물 뿌려. 그러면 좀 시원해져. 그 다음에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휴대용 버너 뷰테인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통이 차가워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버너에서 쓰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부탄가스통 안에는 액체로 있어요. 액체로. 근데 이게 가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기체가 되는 거거든. 그럼 기화되면서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탄가스통이 시원해져 있어. 그러면 가스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불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어른들 그 가스통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흔들어. 그 시원함을 좀 이렇게 날려버리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도 뭐야? 기화열 흡수하니까. 뷰테인 가스가 액체로 있다가 기체로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어컨도 이제 배우겠지만, 에어컨은 냉매라는 게 돌아요. 근데 냉매가 액체였는데, 그거를 기체로 만들면서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의 유목민들은 시원하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물통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낙타 타고 가죽 물통에다가 물 담아서 다니거든? 근데 이게 물이 가죽에 스며들어. 그럼 스며든 물이 이렇게 증발이 조금씩 되겠죠? 물은 좀 시원한 거예요. 물론 사실 물은 약간 낭비는 될 수 있어요, 원래. 근데 그래도 아무튼 시원한 물을 마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승화열 흡수하는 경우,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가 되고,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동안에 주변에 열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시원한 거지. 팟인팟 쿨러라고 하는 애는, 자, 항아리 안에 항아리 넣는 건데 그 사이에 그 젖은 모래를 놔둬요. 그러면은 모래에 있는 물이 증발되면서 열 에너지 뺏어가기 때문에 저기 안에 항아리 안에는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냉장고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활발하던 애들이 덜 활발해지면 방출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큼을. 기체가 액화가 될 때 액화열 방출,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음고열 방출, 수증기가 고체로 될 때 승화열 방출하는 겁니다. 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봐, 어려워. 음고열 방출하는 경우인데 액체 파라핀에다가 손을 담궈. 그러면서 액체 양초 같은 거, 양초. 가열하면 액체 상태로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얘가 원래 뜨거우니까 뜨겁긴 한데 발라놨던 액체 파라핀이 응고가 돼.
응고가 되면 응고열이 방출돼요. 그러면은 손이 더 따뜻한 거야.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액체였던 애가 고체가 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니까 더 따뜻한 거예요. 더 찜질 효과가 더 좋은 거죠. 알겠어? 그 다음에 얼음집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어요. 근데 물이 얼을 때 열이 방출돼. 물론 이게 뭐 되게 따뜻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야. 잘 봐. 우리는 더우면 물 뿌리잖아. 더우면 물 뿌려. 그러면 기화가 돼서 시원해지는데 여기는 추우면 물 뿌린다라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쵸? 근데 추우면 이게 너무 추운 거지. 그래서 여기다 물을 뿌려 놓으면 물이 얼면서 열이 방출돼요. 그래서 안 뿌렸을 때보단 따뜻한 거야. 알 것 같아? 이것도 잘 봐요. 예. 날씨가 추워져서 오렌지 나무가 얼려 그래. 뭐 귤이나 이런 게 얼려 그래. 그럼 물을 뿌려. 그러면 그럼 왜 그러나 싶은데 물이 얼어요. 근데 물이 얼는데 나무는 안 얼는 거야. 물이 얼면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험 해봤어. 뭐 귤 같은 거 사다가 그냥 귤만 있어. 귤. 하나는 귤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 둘 다 차갑게 해요. 나중에 보면 귤은 어는데 여기 있는 거 있지, 여기. 물은 어는데 귤은 안 어는 거야. 그래서 냉해를 막을 수 있다. 겨울철에 과일 창고 안에 물 항아리를 놓아두면 과일이 어는 것을 막는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물은 어는데 어는 동안에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과일은 안 어는 거예요. 알겠어? 어려운 건데. 액화열 방출하는 경우 목욕탕 안이 습기로 후텁지근하다. 오늘도 사실 비 내리기 전에 되게 더웠어요. 왜 그러냐면 수증기가 물방울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때 열이 막 방출돼. 응? 그래서 비 내리기 전에 좀 이렇게 후텁지근해져. 더워져. 밑에 봐봐. 소나기 내리기 전에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후텁지근해진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소리지. 그 다음에 이 수증기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뜨거운 증기가 뜨거우니까 우유가 데워지는 것도 있는데요. 수증기가 액화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증기 난방기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건데, 이게 물론 뜨거운 공기가 와서 따뜻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액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더 따뜻한 거야. 스팀 난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 다음에 승화열 방출하는 경우 눈이 오는 날에는 날씨가 포근해. 그러니까 한겨울인데 눈이 안 와. 그런 날보단 눈 오는 날이 더 따뜻하다는 거야. 눈 오는 날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수증기가, 얘는 이제 겨울철에 한번 봐봐요. 눈 올 때 되면 조금 따뜻해. 물론 봄처럼 따뜻한 건 아니지만 수증기가 눈송이가 되면서, 눈이 되면서 열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방출돼요. 여기. 요건 이제 그게 쉬운 보기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습량 체크. 융의 기화, 승화 중에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나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흡수. 왜냐하면 더 활발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흡수하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날씨가 추워질 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면 냉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물이 얼음으로 응고긴 한데, 응고라고 하면 되나? 상태 변화라고 해야 되나? 상태 변화 하면서 주변으로
뭐뭐 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눈이 오는 날 승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더 포근하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측정하기. 자, 왜 냉각할 때 여기 온도가 일정하냐? 자, 풀어보시죠. 탐구하기니까 이거 자기가 읽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물의 어는 점이 0도씨가 맞고 0도씨에서 물과 얼음이 함께 존재하는 거고요. 물이 어는 동안에 열 에너지를 어는 동안에는 방출하는 거지, 방출. 왜냐면 이제 액체가 에너지가 더 많거든. 에너지가 적은 고체로 되려면 열 에너지 방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녹을 때도 0도씨에서 녹는 거고요. 시험관에 넣은 물의 양이 많아도 물의 어는 점 변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 이거 변하지 않는다. 맞아.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는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 이게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원리인데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는 좀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중요해서. 일단, 냉장고 안쪽에는, 이게 증발기라는 거는 냉장고 안쪽에 있는 거야, 안쪽에. 그래서 냉매라고 하는 게 액체 상태로 들어와서, 요 안을 이렇게 도는 동안에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기화가 돼, 기화. 그래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는 거야. 냉장고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요 안으로 들어올 때 냉매는 액체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액체를 지금 뭐 한 거야? 기체로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계속 시원하게 하려면 계속 액체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기체가 됐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응축기가 필요한 거야. 봐봐. 기체가 돼서 나온 애를 쭉 다 타고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건데, 이 응축기는 냉장고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긴 한데 냉장고 밖에 있지. 뒤에 있어요. 냉장고 뒤에. 그럼 이 응축기에서 뭐 하냐면 기체인 애를 이 압축기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다시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거예요. 조립이야.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줘. 압력을 가해가지고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액화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 밖에 이 뒤편은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 그러니까 냉장고 뒤쪽은 사실 뜨거워. 그렇게 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냉장고 안에 증발기로 들어갈 때는 액체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응축기 같은 게 없다. 그럼 이제 내가 날마다 액체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 안에서 증발이 되면서 시원해지겠지. 근데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게 이걸 순환하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전기 에너지 쓰는 거죠. 전기 에너지 써가지고 순환하게 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액체를 만들고 안에서는 기체를 만들면서 이 안에 담긴 내용물들이 시원하게 보관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제 알고 보면 기화랑 액화를 이용한 거다 이거야. 자, 근데 에어컨은 만약에 만약에 덥다라고 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놔. 그러면 여기 앞에는 시원한데 요 뒤에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제 더 에너지만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머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응축기를 떼다가 실외에다가 놔두는 거야. 실외기가 이제 응축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외기에서는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여기 안에 들어올 때는 액체로 들어오지, 액체로.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 에너지 흡수해가. 그럼 기체가 된 애는 다시 저기 가가지고 실외기 가가지고 다시 액체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 방 안은 시원하고 방 바깥에는 더운 거지. 그래서 여름철에 도시는 엄청 더워요. 왜냐면 실외기들이 잔뜩 있으니까 바깥에는 더 덥지, 당연히. 그치? 그냥 실내만 시원한 거지. 증기 난방기 원리는 이게 군대 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옛날 군대는 수증기를 끓여가지고 이 네모반에 넣어.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을 해요, 방출. 그럼 액체가 다시 돼서 여기로 돌아오겠지. 그럼 다시 수증기를 만들어서 또 넣어. 그게 그냥 따뜻한 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따뜻한 물을 흘리면 이제 보일러 같은 거잖아요, 보일러. 그런 거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거 스팀 난방이라고 해. 알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좀 나중에 해야겠네. 숙제는 안 내줄게. 요 프린트는 다시 다음 주에 할게요.